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나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선정한 주요 키워드는 4가지였는데요. 노동지표,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 연준위원들 연설, 유가 트러블, 그리고 이 4가지 모든 것이 저번 주에 정말 커다란 키워드들이 되어줬는데요. 자, 일단 연준위원들 연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메스터와 메리데일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3번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특히 메리데일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비둘기에 가까운 면모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저저번 주 금요일과 똑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노동지표들이 높았던 부분들이나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것 혹은 최근 들어 나왔던 제조업이 높았던 것은 현재 연준이 예상했던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 파월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뷰가 변화하면서 파월을 좀 더 비둘기에 가깝게 시장의 평가가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카시카리 총재였죠. 카시카리 총재가 사실상 금리 인하 2024년 안에 없을걸?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그날 급락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급등하는 유가의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하더라도 83달러에 해당했던 유가가 87달러까지 저번 주 기준으로 치솟아 오르면서 사실 시장을 어지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바로 분쟁이 있죠. 중동전에 대한 분쟁이 있고 아마 이번 주 내내도 괴롭힐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 시리아에 있는 이란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의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원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험악해져가며 이란이라는 최대 산유국의 생산이 좀 어지럽힐 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우려하게 되면서 그리고 사실 제조업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짚고 넘어갈 텐데 그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유가가 95달러까지 간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평가를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왔던 이 모든 노동지표와 제조업 지표 그리고 비제조업 지표까지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일단 요거 리뷰하기 전에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네요. 미국은 강하다라는 지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노동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지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ISM 제조업, ADP 비농업, BLS 찐비농 지수 그리고 실업률까지 굉장히 노동이 강하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순위가 사실 뒤로 밀릴 위기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발언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연준의 회의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전달과 동일하게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게 사실상 모든 코멘트에서 나왔고 사실 직업 하나당 이제 새롭게 나오는 직장 하나당 실업자가 0.7명으로 낮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지수 이제 짭비농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설 고용 변화에서 18만 4천 건으로 예상이었던 14만 건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드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모든 고용수치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력이 여전히 수요가 높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경제수석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서 증가하기도 했었고 임금 상승도 고르게 굉장히 많은 섹터에서 나타났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나타주고요. 그리고 이직자들에게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세 부문은 건설, 금융서비스, 제조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하고도 사실 거의 맞물리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성장들을 보게 되면요. 전문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아니죠 사실상 모든 섹터에서 사실상의 성장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고용 성장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ISM 제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제조업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비스 PMI 지수는 여기 보시게 되면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 뭐 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서비스업, 구매자지수, 서비스업, 물가지수가 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에선 안도할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고용을 빼놓고는 모든 수치에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16개월 만에
상해를 16개월 만에 확장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더 많은 수요에 오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 모든 쪽에서 서비스든 제조업이든 생산 쪽 신규 주문량 그리고 가격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고용, 공급업체에 대한 배송 속도, 재고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근데 고용 자체는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면모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증명을 하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실업률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U6 실업률과 U3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U6 실업률은 줄지 않았지만 U3 실업률은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풀타임 직장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파트타임 직장이 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만들었던 이 모든 지표에 대한 설명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파트타임을 일하는 건 늘고 있는데 전체적인 풀타임에 관련된 지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서요. 화학제품, 운송장비, 기호식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가공금속 제품, 그리고 목재 제품까지는 상당히 이번 쿼터에 성장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종이제품, 석유 및 석탄 제품, 기본금속 제품, 기계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약간의 의견의 인터뷰 내용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인터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즉 커뮤니티에 가셔서 혹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의 인터뷰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에서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교육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유틸리티 섹터에서 이번 쿼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농업, 임업업, 건설, 금융 및 보험, 광업, 소매업에서 이번 서비스업 직종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쿼터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지시키시고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키워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키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CPI와 PPI로 대변되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되게 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실 좀 더 확전이 거의 확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 라이브로 다뤘으니까 나중에 편집본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번 주에 나오는 중국 지표가 어마어마한 게 맞습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날 오늘부터 카시카리 연준위원 저번 주에 사실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연준위원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발언을 시작을 하고요. 화요일 날은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행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천연가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CPI, 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원유 재고, 그리고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고요.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연준의 회의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사실 여태까지 연준위원이 어디 점도표에 찍었을까 아니면 점도표에 왜 찍었을까 왜 2024년에 금리 인하를 3번으로 분명히 인플레이션 높았는데 왜 고정시켜 놨을까 장기 중립금리 진짜 오르는 건가에 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셔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디플레이션이 빠져가지고 요즘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출해서 중국 주식이 갈 수 있다는 의미고 만약에 그리고 오르게 되면 미국의 유가 관련해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셔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중국의 신규 대출 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준에 윌리엄스가 연설이 있고 WASD 보고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보고서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곡물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매자 기준이긴 한데 아직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도매자 기준으로 WASD 보고서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곡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곡물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농업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그냥 영향을 주는 지표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은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재지수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예상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CPI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오늘 내일 올릴 거니까 요건 한번 봐보시길 바라고요. 주말 라이브 주제로 제가 CPI에 대해서 아주 집중 분석해서 각각 곡물 그리고 기호식품
커피, 뭐 아니면 고기, 그리고 가솔린 가격들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 모든 자료들이 과연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분석과 제 개인적인 예상까지 적어뒀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요. 코어 CPI든 CPI든 한 달 기준으로 0.4%, 1년 기준으로는 CPI가 3.4%, 코어 CPI가 3.7%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준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는 현재 CPI가 한 달 기준으로 0.34%, 1년 기준으로 3.41%, 코어 CPI가 0.31%, 3.73%로 예상이 현재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건 역시 유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연준의 회의로. 사실 카시카리 총재가 우리 금리 인하 없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보스틱 총재가 비둘기에서 매파로 바뀌기도 했고, 메스터 총재는 반대로 매파에서 이제 매둘기 같은 느낌으로 바뀌기도 했고, 파월 같은 경우는 이번 노동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상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예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과연 중동전쟁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회의록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는 이번 주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대한의 피해 보복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에서 인텔로 전달이 됐다고 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 이 중동전쟁, 5차 중동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주말 라이브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마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정리가 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는데, 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덤핑 좀 그만해라. 야, 과잉 생산 좀 그만해라. 지금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망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튼 이런 경고와 동시에 베이징 땅을 밟은 옐런이 미국과 중국은 우리는 파트너 아이가, 우리는 성장 경쟁하는 파트너 아이가 막 이러면서 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런 걸로 통해서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주식시장에는 일시적인 훈풍 정도는 불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회사별 유의할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8월 8일날 공개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테슬라의 주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로이터가 테슬라가 니네들 저가형 모델 포기했잖아 라고 막 뉴스를 내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서 아닌데 거짓말 치지 마 임마 하고 그 다음에 빡쳐가지고 테슬라 로보택시 8월 8일 공개 막 이렇게 해버렸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레벨 5 혹은 레벨 4로 결국 레벨 5로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과연 레벨 5에 대해서 카메라만으로 얼마만큼의 기술을 재현할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라서 과연 8월 8일까지 한번 개인적으로 눈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식은 전체적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TSMC가 지진 피해가 복구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아래에서 여전히 좀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8나노 이상의 약간 좀 저품질 반도체 위주로 타격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들 위주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대상들이 뭐 성능 메모리 반도체 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요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대마주들, 대마초가 보기에서 합법화가 됐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마주들의 움직임 좀 관찰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DXYZ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거 지금 굉장히 가격이 좀 인플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요거가 지금 현재 정당한 순자산 가치 평가는 약 주당 4.6달러거든요. 근데 얘네가 스페이스X, 디스코드, 오픈 AI를 등등한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펀드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1,500만 달러어치, 에픽게임즈가 300만 달러어치, 디스코드가 30만 달러어치, 오픈AI가 80만 달러어치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총 발행한 주식수가 1,090만 주예요. 자, 그 말 뜻은 뭐냐? 원래 정당한 가치는 4.6달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는 돈으로 추가적으로 이 주식들을 아직까지는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이 주식 값어치가 굉장히 폭등하지 않으면, 10배 가까이 폭등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는 값어치에 현재 도달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관리 수수료가 현재 2.5%, 법률 감사 전문가 비용도 2.5%가 추가로 발생하고 현재 폐쇄형 편도로 5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3월 26일 기준으로 NYSE에 상장해서 계장가가 8.25달러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60달러 언저리네요. 자, 아무튼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어닝 같은 경우는요. 화요일날 틸레이아 대마주 대표주죠.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델타,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은행으로 이어지는 대형은행들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 금요일날 여러분들 꼭 저와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모든 소식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요 소식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이렇게 위클리 리뷰와 프리뷰와 함께 마치면서 중요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이따가 또 여러분들 모닝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저리 여러분들 미국 주식 전형 리포트, 오프닝 리포트 저와 같이 함께 또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위클리 리뷰와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